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뭐라고 묘사를 해드려야 하나. 외강내유? 아니면 외강내강?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곡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첫 곡 소개는 우리 주인공께서 해주실 텐데요. 첫 곡 한번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이분이 과연 누군지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은 보리캐스트 대표전화 010-6612-7735로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를 첫 곡으로 들을까요? 첫 곡 좀 신청해 주세요.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누군지 아시겠는 분 바로 문자 주세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자,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옆에 계신데요. 인사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락입니다. 네, 과랑님이셨습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본명은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과락 이영수님. 여러분, 과락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군지 모르겠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묘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묘사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까요? 글쎄요. 음. 글쎄, 안경을 썼다 해야 되나요? 안경을 쓰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오량보살님과 항상 같이 다니시는 그분. 네, 봉사면 봉사, 일이면 일, 뭐든지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는 그분,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주인공은 과락보살님입니다. 네. 과락보살님 하면 항상 이 오량보살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늘 항상 같이 다니시니까. 여기 와서 만나신 거예요? 원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내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실 때, 이렇게 텔레비전을 오고, 상사님 텔레비전을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백스코 행사나 전단지 이렇게 많이 보고 오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다른 절에 순례를 가다가 아는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텔레비전에서 약사선언을 봤는데, 우리 약사선언 한번 들렸다 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해운대 법당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저희가 그날 간 날은 법회가 다 끝나고 송정의 폐관에서 처음으로 개강을 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다 마침 7일반이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7일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회비 같은 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래 회비가 15만 원을 해가지고 그래 신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침 또 제가 오는 날에 무료로 하는 앞전까지는 계속 돈을 받았는데 제가 딱 오는 날이 무료인 거예요. 기도비 15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네요. 네, 없어진 거. 제가 오는 날 없어졌다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선자가 딱 있어서 선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약사선언 해놔서 저는 참선 같은 걸 가르쳐 주는 줄 세고 딱 왔는데 오체 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텔레비전에 늘 티베트 불교 보면 오체투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체투지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머물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에 없었고 그냥 7일만 오체투지를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제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7일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7일 하고 고만 와야지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게 그냥 계속 끌림이 있어서 오체투지 일주일간을 마치고 난 뒤에 여기 이 도랑에 있는 보살님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인자하고 제가 느낀 건 너무 인자하고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간센보살 같이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면서 저는 뭐가 되냐면 그냥 문수보살의 동자처럼 모든 게 나의 어머니와 같고 나는 그냥 그게 동자와 같아서 항시 그러면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수행은 뒷전이고 봉사 이런 거 하고 봉사하러 이제 그때 백스코 행사가 맨 처음으로 있어서 야외 오체투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수행은 뒷전을 두고 계속 봉사로만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간을 봉사만 하고 수행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이제 수행은 안 하고 들어오면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그게 제 수행이었는데 그러면서 수행은 해야지 하면서 자꾸 수행이 좀 멀어지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이 공부가 내하고 맞지 않는갑다.
맞지 않는갑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본래 제가 범어사 다녔는데 범어사로 돌아가려고 탁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탁 먹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뭐였냐면 약사제리를 해갖고 길상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그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주는 거니까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매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사님이 황금색 했어서 나도 황금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황금색 끈을 한 개 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매는데 안 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치 그 오당법사님이 이제 그 앞에 딱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하고 별로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분은 항상 바쁘게 그만, 별로 말도 없으시고, 날 봉사하고 뭘 챙겨갖고 또 나가시고, 저희들이랑 앉아서 차를 나누는 적도 없고, 그냥 계속 그냥 들어왔다가 뭐를 챙겨가 나가고, 내가 그러고, 이게 말을 나눈 적도, 한 적도, 아무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오당법사님 보고 하는 말에, 이 길상권이 안 매지는데, 이거 한 개 매주 보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 이거 매면 가위로 자르기 전에는 이거 풀 수가 없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예 하면서 매주시는 거야. 근데 그 길상권을 딱 매는 순간에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 근데 사람이 이 길상권을 딱 매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무슨 주술에 걸리는 식으로 그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랄까, 끈을 메어준 네. 오량보살님이 갑자기 너무 네. 좋아졌어요? 네. 뜬금없이? 네. 한 번도 말을 나누거나 그렇게 한 적 없었거든. 말을 나누는 한 적도 없는데, 그거 딱 했는데, 그걸 딱 매주는 순간에, 그냥 너무 신비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끈에 매여서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다 주고 또 그분은 근데 이상하게 또 어머님처럼 너무 또 잘 챙겨주시고 또 뭐 할 때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분과 같이 그분이 싫다고 해도 그냥 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건이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걸 믿지도 않아서 우리는 스님이 염주 주시는 것도 다른 사람이 좋다면 그냥 주세요. 거기에 무슨 그게 있을까? 그냥 갖고 싶은 사람이 갖는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길상권 하나에 이러한 힘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 게 그래서 이게 그냥 비록 이게 건이지만 사실은 그때는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그때 쟤한테 무슨 붓을 걸었어요? 이러니까 왜 이러는 거라. 갑자기 그 끈을 매는데 사람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량보살님 여자십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뭘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간센보살님이라고 제가 사실은 어머님이 안 계시고 어린 시절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처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보살님은 간센보살님입니다. 그냥 제 간센보살님이 어머님처럼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따르게 되고 전 그냥 그냥 어머니와 자식처럼 그냥 그래서 싫다고 하셔도 그냥 늘 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어머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성격이 참 불칼 같았는데 근데 이제 법사님 덕분에 많이 자본해주고 또 뭐를 해야 될까 여성스러워졌다고나 할까 스님은 죄를 알거든요. 처음 하시고 완전 선모서마에 그러면서 이제 오당법사님 보면서 계속 죄도 변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행을 했을 때 간상이 잘 안 됩니다. 원래 간상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그게 이제 습관이 들여버리셨네요. 네.
그 이전에 네. 보리 선수 이전에 배운 수행 방법에서는 관상을 하지 말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보리 선수는 정반대로 관상을 해라 이러니까 습관을 원래 그 버릇이 한번 들면 고치기 안 힘들. 고쳐져요. 그러니까 관상을 하라고 하는데 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관상을 하려 해도 관상이 안 되니까 저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공부를 하러 왔고 선을 배우라고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는데 저는 그 상사님이 가르칠 대로 관상도 안 되고 사실 다른 분들은 상사님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끌림도 그냥 그러니까 끌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뭐 변한 게 없고 내가 무엇을 배웠나 하는데 어느새 탁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많이 변해 있고 또 많이 변해 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또 상사님 덕분에 좋은 인연도 맺었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또 만날 수 있겠나 어머니와 같은 분을 그래서 그 좋은 인연도 맺어주시고 죄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전에는 용기가 참 없었어요. 용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억수로 활발하고 그거 하게 생겼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용기도 없고 사실은 사람도 좀 무서워해가지고 대인관계 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예전에는 늘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거나 보는 게 사실 두려워서 돌아간 적이 참 많았어요. 그냥 인사하면 더 반갑게 맞아주는데도 제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냥 저기 피해버렸어요. 오면 피해서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그게 없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 앞에 서서도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런 내가 너무 많이 변해 있다는 내 모습을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가 이 보리 선수에는 그 무엇보다도 용기죠. 제가 할 수 없는 용기를 여기서 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관상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용기와 이렇게 자비, 남을 늘 배려, 저는 늘 저 혼자 좀 많은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참 많았는데, 이제는 뭐랄까 늘 상사님 말씀하시는 자비 그래서 좀 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려고 지금은 늘 노력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관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만이 단줄 셌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봉사를 통해서 하면서 어느새 내가 배뇌가 있고 내가 용기가 생겨져가 있고 좀 더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늘 놀리면서 완전 선마선인데 너무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변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 들으면서도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변했다는데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진짜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꼭 수행을 해가 부처님 법을 해갖고 오로지 저는 깨달음만이 공부를 하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사님 법을 만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더불어 내가 지금 깨달지 못해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기쁨은 비록 깨달지는 못했지만도 그 기쁨도 한없이 크다는 거를 그래가 배우고 저는 오로지 그냥 사실은 그래 저는 부처님 법이 아닌 법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법을 깨닫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픈 사람을 보면서 신발 하나를 갖다 내려주고 팔 한 번을 잡아주고 방석 하나를 갖다 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고 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갈증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방석 하나, 말 한마디. 저는 물론 큰 것만 한 것만은 뭐 깨달아서 크게 하는 것만은 일인 줄 셌는데 여기 와서 상사님 법문 들으면서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 보면서 그 하나를 주는 것도 그거 못지않아 큰 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깨달음을 쫓기보다도
우선 저희 선언에 아픈 사람 오면 방석 하나라도 신발 하나라도 식사하실 때 그릇 하나라도 덜어주는 걸로부터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끊기가 지금 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노래 듣고 올까요? 저는 미운 사랑. 진미령의 미운 네. 사랑. 네.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듣고 와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호흡하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제 기억 속에서도요, 우리 과락보살님 하면 무뚝뚝하고, 원래 그 첫 기억 속에 끄집어내보면 무뚝뚝하고 잘 안 웃고,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어울리는 사람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은 잘 교류가 없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셨거든요, 단발머리셨을 때. 지금 머리가 많이 기셔서 묶어 올리셨는데,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농담하고 장난도 치시고 인사도 제일 크게 아주 큰 목소리로 전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선언에. 와,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특히 우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냥 봤을 때도 엄청 많이 바뀌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몇 살 때 여기 몇 년 전에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오실 때는 2010, 지금 2년. 그럼 2013년? 2013년이에요? 14, 15니까. 응. 13년도에 예, 오신 2013년도 중반쯤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실례지만 57. 57. 예. 57이 지금 57이신 거죠. 그러면 55살 때 말이 이상해요. 55살 때 여기 처음 오셨는데 그럼 5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뭐랄까, 첫 대면을 좀 못해. 저 사람, 어떤 말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그게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 수트를 못 꺼내다 보니까 그냥 대화를 안 하게 되고, 피하고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먼저 말을 걸 줄 알고. 그러니까 55년 동안 그렇게 못하신 거를 네. 지금 여기 와서 2년도 안 돼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죠?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게 그냥 이제는 선뜻 말을 내뱉어도 될 것 같은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오랜 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먼저 말을 걸고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말을 나눌 줄 알고 이렇게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상사님의 이게 에너지와 법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푸틴 상사님의 밀법 다라니, 비밀스러운 다라니,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여기 지금 또 뭐 한 예가 됐네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비밀 다라니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근데 제가 원래 그 신앙생활은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도 그런 걸 안 고쳐진 거 보면, 근데 그거를 상사님 법은 소리 없이 이 몸에 스며들어가고 그걸 뇌를 변화시키는 거. 갑자기 탁 변한 게 아니고 어느새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몰랐는데 그 섭의 뿌리를 소리 없이 상사님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감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지, 몸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신 거잖아요. 예. 그죠? 자신감이 생기고 못하지만도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시켜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는데 막상 딱 갖다 대면 예전에 섭이 탁 나와갖고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또 하죠. 캄캄하고 실수 한번 하면서 또 하고. 아마 돌아보면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마 수행을 하시면 조금 더 계속 또 조금씩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용문을 뛰어넘듯이 그럼 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더욱 더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마 오당법사님 때문에 더 많이 바뀌고 더 바르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보다 그분이 또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스승님에 대한 제 행동이 잘못함으로써 또 스승님한테 또 뭐라 할까. 스승님이 욕먹을까봐. 욕먹을까봐 더 행동을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섭에 인해서 함부로 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제가 궁금합니다. 내성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피해 다녔고 그리고 선머스마 같았고 그랬던 분이라고 지금 과거가 그렇게 묘사됐잖아요.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은 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래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있겠군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요. 가정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결혼도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거였고, 제가 아마 이 법을 먼저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 법을 먼저 알았으면 제가 결혼도 안 예. 결혼을 하셨다고요. 예, 아이는.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둘이나 있어요. 애도 둘이나 있어요. 전혀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랑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애들 나이가 그러면 좀 57이시면 30 다 됐, 30입니다. 애들. 엄청 일찍 결혼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뭘 할까? 갈 곳이 없었다 할까요? 그래서 제 남편을 따라 아마 간 것 같아요. 중매였나요? 연애였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한 교수님 좋아서 연애 결혼하셨군요. 예. 네. 저 같은 사람도 가는 거 보면요. 그래도 제가 처녀 때는 예뻤답니다. 인물은 한 인물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변해버렸지만도 그때는 그래서 아마 저희 남편이 제 인물 보고 넘어온 걸 아니까 지금 같으면 제 남편이 아마 안 싫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네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인물이 한 인물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예? 확인할 길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맞습니다. 젊을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젊을 때 사진. 사진 그렇게 많이 없는 사진. 저보세요 지금 뽀록 날까봐 뽀록 날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정의는 많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정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무슨 노래 듣고 올까요? 고래사냥. 송창식. 응. 떠나자 이거. 네. 송창식의 고래사냥 듣고 와서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가락보살님과 지금까지 한 얘기 곳곳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노래 듣고 오기 전까지도 계속 등장하는 그 한 명, 그 이름의 주인공을 옆에 잠깐 모셔봤습니다. 오량보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행하다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습니다. 아니, 이 노란 황금 길상끈의 인연으로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그분. 도대체 어떤 이상한 인연 아니에요? 끈 하나로? 전 잘 몰라요. 어느 날 응. 해운대 법당에서 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응. 청소를 하다가 뭘 가지러 간다고 가지러 가고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서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노란 끈을 저한테 툭 내밀면서 묶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묶어달라 할 때 그 약간 어떤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 끈이 인연이 되어서 영원히 부러지지 마라 이러면서 꽉 묶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묶어주고 끝났어요. 묶어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분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탁 묶어줬는데 그거 묶어주고 나서 저는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던데. 귀찮을 정도. 맞아요. 싫다 해도 가고 막 그랬다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왜냐면 사람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의 과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머슴 같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던 이분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전혀 아닌데요. 아. 지금 이분을 처음 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처음에는 야생마도 아니고, 그리고 천방지축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였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본인이 옳다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이제 해운대 법당에서 누가 국밥을 산다 해서 돼지국밥집을 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숟가락으로 국을 푹푹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펄해가 화가 이제 입에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막 국을 막 휘젓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안 먹는데, 나는 이거 안 먹는데 하면서 막 이제 두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마치고 나와가지고 엄청 뭐라 했어요. 네 돈 주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식사를 하러 가서 애가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막 이제 자기 먹기 싫은 걸 갖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개고기 외에는 무조건 다 먹어라. 그리고 누가 특히나 대접하는 거에 있어서는 맛이 있든 없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라고 그날 사실은 눈물이 쑥 빠지도록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먹는 거 가지고 한동안 좀 투정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투정 안 해요. 근데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세요? 좀 나요. 좀 나요? 네. 한 5살? 에휴, 5살이 뭐가 좀 나요? 많이 나는 거예요? 작게 나는 거예요? 적게 나는 거죠.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네. 언니 동생 그런 나이 차인데 음. 엄마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제가 좀 잘 야단을 치니까. 엄마 같다라는 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어머니 엄마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불러보신 적은 있어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진 않고 늘 간센보살님. 근데 아마 제가 자식에게 야단치는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사실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제대로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참 많이 좀 야단쳤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아직도 졸졸 따라다니십니까? 네. 아직도 너무 사랑합니까? 네. 아직도 그렇게 좋습니까? 네. 이상한 인연이에요. 네. 이상한 그렇죠. 특별한 인연이에요. 상사님이 맺어준 이 노란 네. 끈이, 노란 길상 끈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아마 상사님께서 보실 때 과락한테는 제가 필요하고 또 저한테는 과락이 필요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락한테도 배울 게 사실은 참 많아요. 겉으로는 야단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락처럼 배움에 대한 열정, 알고자 하는 열정이 과락처럼 강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혼내고 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싫으면 싫다. 얼굴이 뻘겋게 싫다. 그냥 왁 하면 지르면서 그냥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 막 다 싫다. 그냥 펼쳐. 그냥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싫은 게 다른 사람이 다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싫은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옳지 않은 걸 그냥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본인이 봐서 옳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줄었나요? 예, 막 제일 큰 게? 화가 엄청 줄었죠. 지금은 아마 가락이 화내는 거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굉장히 요새는 자비롭고 마음도 많이 커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은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과랑님께 보리 선수란? 최고의 도량인 것 같아요. 최고의 법이고 과랑님께 오량보살님이란? 엄마? 간센보살님. 오량보살님께 과락이란? 좋은 아우, 좋은 아우. 든든한 사람, 든든한 아우, 좋은 아우.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 또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사님에 대한 신심이 이제 확고해졌다는 거. 예전에는 워낙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떤 스승에 대한 상사님에 대한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안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는데 이제 지금은 상사님에 대한 그 신심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틀리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사님께서 하시는 법문이나 이런 걸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가락이 볼 때는.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해 못하지만 상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구나.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님 그때 진짜 그거 옳았어요.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어떤데 우리 남편이 보고 그래요. 도대체 둘이서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으냐고. 그런데 끊임없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니까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라 불러요? 네,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언니 아니고 형님. 역시 선머슴이 그 기질이 계속 이어가시는군요. 형님. 원래 이렇게 그 남편 부인들끼리 형님 이렇게 맞아요.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형님이라는 소리를 얘한테 처음 들었어요. 가락한테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 부르세요? 그냥 과락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과락이 막 이렇게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틀린 행동을 할 때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막 야단쳤거든요. 이제는 과락 하면 바로 알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이거 하고 나서 돌아서서 막 야단쳤어요. 야생마를 길들이셨군요. 네. 근데 지금은 과락 이러면 예, 바로 알아들어요. 그죠? 야생마를 길들이셨네요. 그래서 막 자기 이거대로 하다가 바로 탁 멈출 수 있는 옛날에는 그 멈춰지는 게 안 됐어요. 한번 이렇게 탁 터지면 그게 감정 제어가 안 돼서 막 멈출 수 없이 그냥 확 하고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탁 나오면 과락 하면 그냥 바로 예, 이러고 바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하튼 저한테 아주 훌륭한 도반을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과락 덕분에 저도 공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량보살 어머니가 갑자기 막 수줍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그 수줍은 아가씨 같이 계속 이렇게 이러네. 자세가 다소고 하니 확 바뀌나요? 저랑 단둘이 얘기할 때는 안 그러시는데 네? 여성스러워지는군요. 자동으로 옆에 오면 대답도 안 하고 거기만 끄덕끄덕하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잔데 남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가 받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가 받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또 보면서 계속 배우게 돼요. 예뻤대요. 젊었을 때 굉장히 그건 예뻤대요. 몰랐어요. 저는 저도 처음 몰랐어요. 봤을 때 저도 몰랐어요. 본인 진짜 스스로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옛날에 날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뻤대요. 40 몇 킬로 나갔고 되게 날씬했고 자기가 본인이 되게 예뻤대요. 예뻤대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안 예뻤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단발머리일 땐 안 예뻤는데. 예뻐지고 있으십니다. 네. 해춘. 근데 왜 예뻐지느냐, 제가 스님께서 몇 번 가락이 예뻐졌다고 하셔서 저도 가만히 봤어요. 왜 예뻐졌을까 하고 보니까 예전에는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딱딱한 표정이고 굳어 있었는데 요즘은 늘 계속 웃고 네, 늘 웃거든요. 늘 웃고 표정이 밝고 이러다 보니까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노래 한 곡 듣고 오량보살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갑자기 과락보살님이 너무 얌전해지고 말도 없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무슨 노래 듣고 올까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량보살님.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짧은 하루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아니, 왜 이래 갑자기 확 바뀌어요? 뭐, 왜 그렇게 얌전해져 버려? 마무리합시다. 네. 특별한 인연을 가진, 오량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과락보살님. 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네. 덕분에 또 이렇게 보리선수에서 수행도 계속 꾸준히 하게 되시고, 또 스승님의 그 말도 이제 서서히 이제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시고, 예. 네. 그렇게 많이 바뀌셨네요. 예. 이제, 그치. 상사님이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저버리지 않고,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전에는 저만, 제 자신만을 너무 생각해갖고, 아이들에게도 참 많은 상처를 줘서, 쟤는 늘 그렇게, 내 비약인가 몰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 상대에게 상처 주면 제가 더 아픈데,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저 아이들에게도 저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쓸 텐데,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상사님 본문도 어리석음으로 많은 대를 다 짓는 거 돌아보니까 진짜 너무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처 준 것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걸 일깨워 주신 스승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저버리지 않고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밖에 나가서도 보리선수 상사님의 것에 헛되지 않는 행동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존중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그리고 상사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고 또 이 도랑에 오신 분들이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다 좋고 그냥 쳐다만 봐도 즐겁고 그들이 아픔을 다 나서 저는 처음에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도만 깨치우면 되지 육신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고 육신이 좀 아픈 것에 뭐 그렇게 큰 그게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날까지 왔었는데 근데 상사님 법문을 듣고 보면 육신이 건강해야 뭐 정신도 건강해 줄 수 있다는 거 진짜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래 육신이 아프면은 거기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이걸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상사님 법문 듣고 보면 그래 그렇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늘 어리석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지나간 과거지만도 늘 참여하게 해주시고 늘 일깨워 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늘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려고 감히 제자라는 말을 덜밀 수도 없고 스승이라는 단어도 덜밀 수 없다는 거 알지만도 그치만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상사님이 가르침대로 남에게 늘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진중한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1년, 2년 뒤에 또 더 달라진 모습으로 보리캐스트 한 번 더 찾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때는 좀 더, 좀 더 마음이 더 큰 그릇으로 또 너무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는 네. 또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과랑님께서 네, 선곡해주신 초혼해 초혼, 장윤정의 네, 초혼, 네. 네, 장윤정의 초혼 듣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